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리게티가 폭등을 했는데 왜 올랐는지, 이게 양자 컴퓨터 그리고 아이온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고요. 제가 현재 바라보는 증시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이걸로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바라보는 증시에 대한 관점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젯밤에 미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반도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양자 섹터는 분위기가 좀 달랐죠. 이제 리게티가 45% 급등을 했고, 알키퀀텀은 특정 이유 없이 이제 14% 올랐고요. 나머지 주식들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제 아이온큐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익절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아이온큐는 한 4% 정도 빠졌지만 여전히 33불이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전달드렸던 알파벳, 구글의 새로운 양자 컴퓨터 발표 소식이 이제 퍼지면서 뒤늦게 안 이런 대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무려 이 무거운 빅테크 주식이 5.6% 가까이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양자 섹터도 같이 오르는 이런 테마성을 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국인 지분도 잠깐 보면요,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한국인 지분이 줄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일 같은 경우는 한 10%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137만 주 순매수가 나오면서 32%까지 내려갔던 한국인 지분이 33%까지 올라왔고요. 더 최근에 이제 한 38불, 뭐 36불까지 올라갔던 4일부터 6일까지 보시면 오히려 한국인 주식이 빠지면서 현재는 다시 32.45%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되는 게, 한국인 일일 거래량이 높을 때는 뭐 25%도 나오고 한 19%도 나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9%에서 11% 사이로, 많을 때는 뭐 한 15%에서 25%까지 나오는데 전체 거래량 대비 한국인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익절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익절을 한 것 같고요. 한때 뭐 40% 중반대까지 갔는데 지금 한 10% 넘게 한국인 비중이 빠진 거죠. 그래서 32%대까지 내려오면서 익절 물량이 많이 나왔고, 거래량이 줄은 것으로 유추해 보자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존버를 하는 단계로 다시 접어들었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미국 주식의 한국인 비중이 30% 넘는다는 건 아직도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거는 뭐 한 20%, 10%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신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에 큰 수익을 누리고 계셔서 정말 저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신규 양자칩 공개,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잠깐 복습을 해보면 105 큐빗 수준의 윌로우 칩이 나왔는데, RCS라는 랜덤 서킷 샘플링이라는 문제를 뭐 기존의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 10회년이 걸릴 계산을 5분 만에 했다. 그리고 오류율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양자 컴퓨터 저랑 같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특별한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어떤 발표를 하든 우리가 뭐 최고다, 우리가 몇 배 빠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상업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요 정도 결과 뽑아냈으니까 앞으로 길게 잘해보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비트코인 해킹하나요,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비트코인 해킹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아직 뭐 적어도 3년에서 5년 남았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공개키가 알려진 잃어버린 지갑들 해킹 얘기지, 실제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잘 가지고 있고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트랜잭션 해킹하려면 아직도 10년 이상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글 결과 나왔다고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요거는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다고 비트코인 다 팔아야 되나요? 요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온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봐야 되고 깊게 봐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글은 원래 2029년까지 100만 큐빗을 가진 오류 수정이 도입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연도가 삭제됐고 지금 현재 수준도 이제 오류 수정을 개발하면서 이 오류 수정된 완벽한 큐비트 하나를 만들기 전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뉴스만 보고 구글 주식을 매입하신다거나 아이온큐 주식을 판다거나 비트코인을 판다는 거는 섣부른 경솔한 결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오늘 또 리게티가 신규 기술 소식을 내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퀀텀 머신스라는 이 양자를 제어하는 양자 주변 기기의 선도 기업인 이스라엘 기반의 퀀텀 머신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게티 초전도체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같이 협력을 해서 AI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보정을 자동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보정은 양자 컴퓨터를 쓰기 전에 안정되도록 만들어주고 초기화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어다주는 상용 사례를 만들고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도 중요하지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AI, 자동화, 양자 이게 들어가서 리게티가 저는 폭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결과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뭐 엄청나게 크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퀀텀 엘리멘트라는 회사와 크루즈라는 회사는 퀀텀 머신스의 제어 시스템과 엔비디아의 GPU 여기다가 이제 리게티의 초보적인 기초적인 수준인 9큐빗의 노베라 QPU를 활용해서 이 양자칩의 보정을 자동화했다. 그래서 2개의 큐비트 게이트 정확도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 스펙이 되는데 98.5%를 기록했다. 이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99.9를 이미 달성을 했죠. 그래서 초전도체는 아직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준비 과정을 단축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 단계를 마련하는 보정 단계를. 그래서 양자 컴퓨터 보정은 양자 시스템 확장의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다. 그래서 중소형 양자 프로세서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고 다시 하는데도 몇 시간씩 소요가 된다. 이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퀀텀 바젤을 보내줘서 보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는 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퀀텀 머신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TO인 분이 얘기를 하셨고 리게티 관계자 CTO는 AI 기반으로 보정 도구의 놀라운 가능성을 입증해서 앞으로 이 수작업으로 몇 주 걸릴 작업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AI를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온큐 시애틀에 가서도 이제 박사님들 AI 쪽이나 양자 컴퓨팅 박사님들 뵙고 얘기를 했던 게 AI와 양자는 같이 간다. 서로 어려운 걸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게티 얼마나 올랐나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 기업 다 10불에서 스펙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온큐가 228% 오른 수준이고 리게티는 아직도 마이너스 33%, D-Wave는 마이너스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다 마이너스 90%였던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주식의 퍼포먼스는 장기적으로 보면 아이온큐가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8월 초에 대부분 저점을 이뤘죠. 이때 양자 주식들이 바닥이었는데 그때 대비 리게티는 지금 715%까지 올라왔고요. 1등이죠. 그 다음이 D-Wave가 443%, 그리고 아이온큐가 425%로 리게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리게티 주식이 싸기 때문입니다. 리게티는 지금 적자니까 PSR을 봅니다. PSR은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과거 12개월 매출 대비로 보면은 60배, 미래 12개월 매출 대비로 보면은 113배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아이온큐 동일한 지표로 보면은 180에서 190배이기 때문에 뭐 과거 12개월 대비로 보면은 아이온큐가 여전히 3배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나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술의 격차나 이런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더 싼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가 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D-Wave 같은 경우는 현재 PSR이 85배, 120배. 이 정도면 리게티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지금 리게티가 가장 싼 축에 속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AI의 양자의 보정, 자동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자 주식 사야 되는데 리게티가 싸 보인다. 그래서 리게티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리게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과연 리게티가 좋은 기업인가? 이게 리게티고요. 이게 아이온큐. 실적을 보는 건데요. 상장 이후부터 보면은 리게티는 상장 직후 분기에 213만 달러 매출을 냈고요. 현재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매출이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왜 리게티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165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1204만 달러로 7.5배 정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아이온큐 주식이 시가총액이 더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리게티가 오른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따라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르긴 오르는데 왜 오르는가 보고 내가 투자하는 아이온큐와 기술력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앞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오른다고 아이온큐 주식 팔고 리게티로 간다 또는 뭐 리게티 팔고 디웨이브로 간다 이렇게 해서는 계좌가 녹아서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시고 똑바로 아셔야 이 혼란스러운 테마 장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이온큐가 더 뛰어난 기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리게티가 더 싸 보이고 이런 호재 소식들이 튀어나오면서 더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 증시에 대해 지금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러 PE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물가를 조정해서 S&P 500에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 몇 배인가를 보는데 지금 38.5배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20년치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보다 높았던 게 21년 말에 코로나 직후로 유동성을 풀어서 급등했던 그리고 조정이 시작됐던 그 타이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 증시가 과열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50년으로 봤을 때도 지금보다 높았던 때는 닷컴 버블 직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싸지 않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보너스를 받아서 큰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을 바로 지를 때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립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지켜봤다가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러 PER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실러 PER이 30이 넘으면 과열이라고 보고요. 10 이하면 저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30을 훨씬 넘은 38.5배다. 자, 그래서 오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구글이 새로운 QPU 내면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테마 장세를 제대로 탔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상용 사례는 없고 시연,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자 섹터와 구글이 급등을 했는데 리게티는 여기다가 퀀텀 머신스와 협력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보정시간 단축이 나왔다. 인상적인 결과긴 하지만 보정도 오래 걸려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보정이 아니고요. 오류를 수정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고객이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업 사례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현재 양자 섹터는 호재가 나오면 관심 집중되고 매수세가 집중되는 테마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근데 큰 매크로 증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되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과열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러 PER로 보아도 현재는 비싸기 때문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일시불을 툭 넣어서 몰빵 이런 거 하실 때가 아니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의 적립식 매수 정도가 유효하지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좀 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신념과 고집도 필요하지만요. 동시에 객관성을 가지고 편향 없이 경쟁사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로운 곳에서 모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연하면서 딱딱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매크로 증시 과열의 테마주 강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홀딩하면서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게티 폭등의 이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제가 보는 미 증시의 현재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